영구님, 네. 그 막 회사에 부동산 막 고민이 있어서 상담 네.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네. 이미 선택을 내리고 한참 뒤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영구님이 좀 직접 경험하신 사례를 네. 구독자분들에게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컨텐츠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실수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나이대별로 좀 사례는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은 40, 50대 분들, 그분들 사례를 좀 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영구님, 근데 저와 같은 네. 2030 최악의 사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40대, 50대가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그 한 번의 선택이 그냥 노후가 결정되어 버려요. 그리고 2030은 이제 나이가 어리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실수를 해도 복구가 가능한데 40, 50대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40, 50대부터 이야기하고 또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20, 30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났던 사례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사례들 중에 상가주택 선택하고 실패한 사례들이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한 50대쯤 되면 이제 슬슬 은퇴를 걱정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기존에 멀쩡하게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인근에 이제 월세가 나오는 상가주택으로 갈아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온단 말이죠. 네. 뭐가 문제죠? 뭐 잘하고 계신데?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이 걱정이 엄청 많아요. 자기가 7, 8년 전에 그렇게 해서 갈아타기를 했는데 네. 자기 지인들은 전부 반포로 이사를 갔는데 자기는 그냥 그 동네 아파트에서 상급지로 안 가고 그 동네 상가주택으로 갔다는 거죠. 임차인들 관리하고 막 자기는 엄청 힘들었는데 네. 자기는 위층에 주인 세대 거주하면서 그래도 월세가 나오니까 이게 어디야 하면서 지낸 거죠. 네. 근데 이게 한 7, 8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는 또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걸 팔려고 내놨더니 부동산에서 자기가 상가격에서 조금 높여서 내놨는데 이 가격이 안 팔려야 하면서 가격을 계속 후려치는 거예요. 네. 너무 속상한 거죠. 그리고 그걸 판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갈 엄두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방향사 설정을 완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완전 재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걔를 계속 가져간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음부터 다른 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나은 선택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로 쭉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나마 그분은 양반이에요. 괜찮은 입지에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어떤 분은 지방에 있는 상가주택을 산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저 어디서 오셨어요? 하니까 수도권에서 왔대요. 지방 거를 샀다고요? 물건 어디지 하다가 그분이 대개 한 6, 7년 전에 네.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그 지역을 잘 몰랐는데 누가 추천해 줘가지고 샀대요. 네. 근데 내가 혹시 이 지역 아니냐고. 레모님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12년 전에 거기 임장을 갔었고 워낙 이제 신도시를 많이 가니까 네. 신도시에서 그 상가주택 그때 한창 한 번에 짓거든요. 한 번에 짓는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매가는 낮고. 네. 그래서 와 여기 꽤 괜찮은데 수익률은 근데 사면 안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제가 지나갔던 것 중에 딱 잡히는 데가 있어서 혹시 거기 아니냐 했더니 그 동네인 거예요. 그 전국 그 많은 곳들 중에. 거기 공개는 좀 힘들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아쉬운 선택을 몇 가지를 더 했는데 지방에서 신도시에 그렇게 많이 지어지는 거를 이제 다 지어져 있고 처음에 이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수익률이 높아 보여서 샀는데 상가주택이에요. 원룸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상권 중심부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어요. 1층에 어떤 상가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게가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런 가게가 장사가 또 안 되니까 거의 창고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월세가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위층, 2층, 3층 여기도 이제 원룸, 투룸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흐름해지고 경쟁에서 밀리고 시세가 내려가고 공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 방치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월세를 받는 걸 역계산해서 매매가 계산해보니까 터무니없는 거죠. 네. 상 가격보다 더 내려도 안 팔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진짜 더 어려운 거죠. 제가 봤을 때 가서 청소 다 해야 되고요. 네. 최소한의 인테리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걸 풀 다 맞춰야 돼요. 임차인을. 그리고 나서 역계산해서 매매가 수익률, 원하는 수익률 5%대 이상 높여놔야
이게 겨우 팔릴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형편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네.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멀쩡하게 분당에 아파트 살다가 네. 자기 로망이 애들 이제 둘이 있고 막 어리고 하다 보니까 마당에서 뛰어놀고 물 뿌리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걸 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탁 떠오른 게, 그 주택은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 중간 지점 해서 타운하우스를 또 용인에다가 또 갔더라고요. 네. 분양받아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서야 한 5년 지나서 네. 팔려고 내놨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팔았던 분당 아파트는 뭐 2배, 3배 올라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또 온 거예요. 타운하우스도 나름 수요가 있지 않나요? 있긴 있죠. 근데 그것도 저기 그 청담동과 삼성동 사이에 있는 네. 그런 타운하우스나 아니면 저기 뭐 성북동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될 수 있는데 네. 거의 고급 빌라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되지. 타운하우스 외곽에 지어놓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거기는 요새.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초기 재개발, 특히 이제 구역 지정도 안 된, 그냥 누가 봐도 멀쩡한 그냥 빌라예요. 네. 그 빌라를 한 2억대에 산 거예요. 특히 띠리링 TV 보고 전화 걸어가지고 네. 뭐 상담 받았더니 이거 사라 해가지고 네. 돌컥 또 사왔어. 또 상담료 주고 이걸 왜 샀지 하면서 맨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맨날 잘 사는 거 맞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잘 사줄 리가 없지. 근데 그분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2억대 샀는데 네. 그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18억에서 20억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되면 자기가 한 16억에서 18억을 버는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구역 지정도 안 됐잖아요. 구역 지정되고 얘가 새 걸로 바뀌는데 최소 12년 정도가 걸리고 네. 그 다음에 걔가 구역 지정이 되려면 이게 여러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노후도가 충족돼야 되고 이게 뭔가 개발을 했을 때 돈이 돼야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네. 이게 서울 알짜배기 입주도 아니에요. 경기도 외곽에 그냥 그런 걸 산 거란 말이에요. 네.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욕심인 거죠. 좀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해피엔딩도 있어요. 빌라를 2억대 샀대. 네. 지금 한 자기 투자금 대비 한 1600배 올랐대요. 뭐 한 프리미엄 한 20억 되는 거죠. 그래서 오 잘하셨네요. 네. 이거 언제 샀습니까? 하니까 14년 전에 샀대요. 14년 전에 네. 방배동을 샀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재개발 지금 최근에 몇 개 진행되고 있거든요. 관리 처분까지 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피가 올라가죠. 그럼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걸 사더라도 입지 좋은 곳을 사두면 실패할 확률이 낮은데 입지가 안 좋은 곳에다가 재개발 가능성도 없는 곳에다 사놓고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게 저는 너무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입지 좋은 곳에 사도 리스크는 굉장히 크긴 하겠네요. 아니지. 재개발이 안 돼도 걔는 시세가 떨어지기보다는 네. 토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걔는 그래도 손해는 안 보죠, 절대. 명구님,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해보면은 네. 상가주택, 네. 타운하우스, 네. 초기 재개발 네. 이렇게 세 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40대, 50대 분들이 네. 왜 이런 선택을 많이 할까요? 일단은 잘 몰라서 그렇죠. 너무 순진해서. 너무 무지해서. 네. 그래서 살면서 뭐 상가주택을 몇 번 사봤겠어요. 처음 사보는 결정이었을 거예요.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네. 뭐 초기 재개발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래서 40, 50대가 되어가지고 큰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를 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살 때 그냥 좀 여유 자금 갖고 샀으면 됐는데 기존 거를 팔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너무 타격인 거죠. 그러면 이 벌어진 간극을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초심자가 욕심이 많아요. 은근히. 네. 좀 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가주택을 하는 분들은 현금 흐름도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미래 세액 차익도 많이 나겠지. 그 두 가지 토끼를 다 노려요. 그래서 그 토끼를 다 놓치죠.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라이프 환경에 대한 그 로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랑 세액 차익은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야, 이 정도로 살기 좋은데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다고 아파트보다? 그게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초기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2억짜리가 한 번만에 20억이 돼요. 그거는 세월이 이제 필요한 거라서 이것도 시간을 너무 무시한 거죠. 대표적으로 본인 선택이 아닌 타인의 추천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추천해 줬는데 그냥 혹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쉽게 내가 직접 안 알아보고 쉽게 하라고 하다가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죠. 네, 그것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레몬님, 그 마지막으로 네. 40대, 50대 분들에게 해주신 말씀 있다면?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40, 50대 분들은 한 번의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재정적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누군가를 믿기보다는 나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좀 실력을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